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이번에도 시황 영상을 우리 구독자님들과 얼굴을 마주하고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지난번처럼 이렇게 또 이 무대에 한번 서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 주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또 많이 보강을 해가지고요.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께 더 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늘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은요, 역시나 ETF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우리 가격 전망들과 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암호화폐 시장은 뒤에서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또 장이 좋아졌습니다. 이 ETF가 승인이 불발될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황이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스닥도 이틀 연속으로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들 수 있는데, 이 바클레이즈를 포함한 이 미국의 투자사들이 지금 애플이라고 하는 이 나스닥, 그리고 미국 주식의 전체 대장주죠. 이 애플의 투자 등급을 매도나 중립으로 지금 수정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시장의 기대감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지표 보겠습니다. 지금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보시면은 21만 6천 건에서 지금 20만 2천 건으로 지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고용이 견고하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입니다. 이거는 매달 발표되는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예측치와 이전치를 모두 다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고용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이 얘기는 우리가 빨리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과는 좀 반대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시장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가상자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그 전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어제는 꽤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다시 44K를 조금 상회를 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추세보다는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느냐 마느냐, 약간 요 부분에서 추세적인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요 기술적인 분석들은 일단 참고만 하실 수 있게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은 3.1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조금 저조했던 2.58%인데 그래도 꽤 선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을 해서요.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52.77%입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도 어제 4계단 상승을 해서요. 지금 7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요 위에 게 이제 파이어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매수벽과 매도벽의 어떤 구성들을 확인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지금 반등을 하려고 열심히 시도를 했는데 역시 여기에 있는 이 굉장히 강력한 매도벽들에 의해서 막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K를 필두로 해서 그 하단에 굉장히 촘촘하게 매도벽이 형성되고 있고, 특히나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뚜렷하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넘는 것이 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 구간을 넘어서는 것이 추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터치를 했던 게 46K 부근까지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47K에서는 여전히 가장 강력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벽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의지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매수벽이 가장 뚜렷한 거는 요 41K인데 그만큼 이 부근 밑으로는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1K 하단 이 부근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지는 뒤에서 또 다른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요, 이 구간에서 또 일정 부분 물량을 넣었다가 바로 매도를 하고 지금 홀딩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두 번째로 큰 규모인 보라색과 빨간색 고래는 계속해서 물량을 지금 투입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이 녹색은 여기서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래들끼리도 서로 어떤 전략들의 차이가 있고 서로 손바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ETF의 어떤 추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ETF 승인이 내일 당장 발표가 되느냐, 아니면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느냐, 약간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과 이제 더불어서 이번에 아예 안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슈들이 서로 많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추이들을 통해서 이 현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ETF를 신청할 때 어떤 마지막 양식서라고 볼 수 있는 A-Day라고 하는 양식을 지금 이 자산운용사들이 계속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레이스케일과 피델리티, 바네크까지 지금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금 아침에 또 일어나서 봤더니 아크와 그리고 발키리까지도 지금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는 출시가 좀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역시 이것도 뭐 바로 SEC가 승인한다라는 어떤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지금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ETF가 FBTC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자, 이 상품은 어디에 상장이 되느냐 하면은, 이 블랙락은 나스닥에 상장을 하죠. 근데 이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CBOE, 시카고 옵션 거래소 산하에 있는 이 BGX라고 하는 이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CBOE가 FBTC의 승인을 이제 허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SEC의 승인만 떨어지면은 바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단계가 다 마무리가 된 거죠. 그리고 어제 이 나스닥과 CBOE 그리고 이 NYSE 관계자들이 SEC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지금 조율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외신에서는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들이 지금 SEC 미팅에서 우려사항을 대부분 해결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이 아까 A-Day 양식을 제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블랙락이 캐시 방식, 이 현금 상환에 대한 부분들로 본인들의 신청서를 수정했는데 반해서 이 계속해서 그레이스케일은 두 가지 방법, 인카인드와 캐시를 가지고서 다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에 대한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들을 계속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떤 미국 ETP 시장의 30년 역사 동안에 원자재 ETP가 현물 거래만을 적용해 왔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레이스케일의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금과 거의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인카인드를 허용하지 않는 것들에 반대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신청서를 수정을 하면서는 이 현금 방식으로 수정을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EC가 계속해서 요구했던 거를 이제 그레이스케일까지도 받아들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SEC는 뭔가 이걸 거절할 만한 어떤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이 공개된 명단 중에서 AP라고 하는 이 유동성 공급 업체들의 명단이 다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대부분은 이 AP들을 미리 그렇게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ETF들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 승인이 가까워진 정황들이 더 많이 있다, 이런 해석들을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 기사에서 이 테크크런치의 기자가 미 SEC가 정통한 어떤 복수의 소식통으로부터 전해들은 정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SEC가 ETF를 승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기의 문제들과 마지막 변수들에 대한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폭스 비즈니스에서 이 엘레노어 테렛이라고 하는 기자가 이번 주에 아마 승인이 돼서 개별적으로 이 어떤 자산운용사에다가 통보를 할 것이고,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실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블룸버그의 제임스 에이파트는 본인은 그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본인은 여전히 1월 8일부터 1월 10일 사이에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ETF가 승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과의 시점들은요, 지금 이 제임스 에이파트와 그리고 에릭 바추나스, 둘 다 블룸버그 ETF 팀이죠. 그리고 폭스 비즈니스의 엘리노어 테렛, 요 세 명에 의해서 좀 많이 주도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ETF 승인이 가까워졌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승인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들도 분명히 염두에는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 전략상으로 현금 보유량들은 여전히 좀 유지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기사가 이제 전해졌습니다. 이 비트와이즈도 ETF 이번에 신청을 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이 현업에 있는 자산운용사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어드바이저 중에서 고작 39% 정도 되는 사람들만 이 ETF가 승인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다수의 어떤 전통 금융사의 의견들은 여전히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격에 대한 전망들과 시장의 분위기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미결제 악정도 굉장히 많이 급감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가격이 상승 추세로 지금 돌아섰고 지금 미결제 악정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다시 8.26%가 지금 하루 사이에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선물 거래량들이 돌아오고 있고 여전히 시장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지금 계속해서 미결제 악정이 증가하던 그 구간에는 펀딩 피가 굉장히 강세를 좀 지지했습니다. 양수였는데 지금은 보시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중립에 가까운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이 시장의 강세 베팅과 약세 베팅이 굉장히 균형을 이뤘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상방을 향하게 될지 하방을 향하게 될지는 여전히 좀 변수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펀딩 피를 따로 한번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 추세로 갔다가 여기서 굉장히 하락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펀딩 피가 지금 많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 논리와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갭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코인베이스는 미국인들이 거래하는 거래소이죠. 그리고 미국의 기관들이 많이 거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로빈후드나 크라켄을 좀 주로 이용을 하는 편이고요. 코인베이스는 기관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기관들의 움직임을 볼 때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을 좀 확인을 하는 편이죠. 근데 보시면은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했던 이 구간에서도 이게 계속해서 양수 프리미엄이 유지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런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겁나서 던진 투자자들이 많이 있지만 기관들은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다른 자료들에서는 특정 기관들은 물량을 많이 던져내는 지표들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추세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시 프리미엄 갭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기관들도 아마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불리시한 관점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를 보면요. 지금 고래들의 트랜잭션 움직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고래들의 트랜잭션 카운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했던 이 구간에 보시면은 가격이 급등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가격이 연고점을 찍었던 그 순간의 흐름을 주도했던 세력은 누구냐? 네, 바로 고래들이었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큰 흐름으로 지금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번 사태 때 트랜잭션이 완전히 급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를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을 한 부분들이지 물량을 시장에 막 내던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만 3만 BTC 이상을 고래들이 담은 것으로 지금 온체인 지표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를 또 보여드리면 이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들이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이 상승장이 시작되는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구간은 아마도 지금까지 사이클에서는 정고점을 돌파했던 그 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순간에 가격이 최근에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자 물량은 전혀 요동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장기 보유자들이나 지금 큰 세력들은 이런 움직임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오늘 장표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뺐는데 단기 보유자들, 쇼텀 홀더 물량들 중에서는요, 손실을 가지고서 매도한 물량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흐름에서 흔들리는 거는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였다라는 거를 또 이걸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바이낸스의 BTC, 비트코인 거래 볼륨을 봤을 때 올해 초까지만 해도 80% 이상을
바이낸스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30% 초반까지 지금 내려간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흐름으로 봐도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주도하는 것은 기관이다.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이낸스 거래소가 대표적으로 이 개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글로벌 거래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계속해서 새우 투자자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역량도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셜 볼륨 상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했을 때 요 바이더 딥이라고 하는 저가 매수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휘둘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노련함이나 역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의 어떤 변동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상승의 추세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인 등락을 가지고 올 만한 요소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변동을 가져올 만한 어떤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이제 수익권에 있는 이 공급량을 표시를 해뒀는데요. 지금 거의 83% 이상, 83.7% 정도가 수익권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사이클에서 이 정도로 높은 수익권에 있을 때는 일정 부분 매도 물량들이 나와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들을 살펴보면요. 지금 계속해서 이 거래소로 유입되고 있는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들을 이 크립토컨트 자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물량들이 들어오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다시 가격이 반등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이 거래소 유입량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이거를 바로 실현을 할지 안 할지는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매도에 대한 시그널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단기 매도 물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이 채굴자들의 물량입니다. 채굴자들이 이제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량들을 매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번 올해 들어서도 이렇게 많은 물량들을 매도했던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 구간이 지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격이 반등을 했는데 다시 물량들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현재 수준 가격과 50K 그 부근에서 좀 계속해서 횡보를 할 수 있는 흐름들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필두로 해서 기관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졌다라는 부분들, 이 채택이 활발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ETF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수요를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미국의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미국이 적자 국가이면서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얘기는 계속해서 이 부채들을 막기 위해서 달러를 무한히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면서 통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됐을 때는 이 2100만 개로 한정된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미국의 부채가 상승하는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보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트를 통해서 이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일봉으로 봤을 때는 현재 44K를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격의 흐름들이 1일봉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RSI도 지금 거의 중립에 위치를 해 있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어디를 향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명확한 흐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굉장히 고점을 찍었던 이 구간을 한번 보시면은 이 RSI가 굉장히 높아졌던 구간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브레이크아웃이다라고 우리가 기술적인 관점상에서는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가격의 등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수복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다시 전 고점 요 부분까지 빨리 회복을 하는 부분들이 가장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벽들이 굉장히 얇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간들을 이제 통과하는 어떤 시도들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요 매물대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 흐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 지금 현재 가격이 요 정도 구간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쯤 보시면은 굉장히 매물대가 얕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매수세가 의지를 보이면은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지금 계속해서 ETF라는 어떤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까지 이제 통과를 하고 나면은 가장 두껍게 형성된 구간은 바로 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이 굉장히 우리가 강력한 저항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럼 만약에 이제 지지 구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방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자, 최근에도 굉장히 하락을 하다 요 구간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41.7에서 43.1 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있고 요 구간에서 거의 뭐 100만 개의 BTC가 거의 존재를 하는 겁니다. 토탈 볼륨 자체 거래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제 계속해서 지켜내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정말 엄청난 악재가 아니면은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뚫릴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이 뚫리고 나면은 여기는 조금 더 쉽게 뚫릴 수 있는 여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지노로 보고 있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죠. 보통 37.9K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저항 구간으로 보통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가격이 내려갔을 때 41.7 그리고 40 그리고 37.9까지의 구간들을 잘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리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분석가가 있는데요. 요 분석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가격대가 지금 요 구간에 있는데 아마도 본인의 생각에는 지금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 두 채널 사이에서 지금 움직였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참 잘 들어맞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지지 구간을 정확히 터치를 하고 저항 구간도 정확하게 지금 맞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추세에서 갔을 때 요 구간에 도달하는 게 바로 이제 48K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통과하고 나면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승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더 크게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마지노선은 34K 조금 상단에 있는 이 구간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이제 탈출하고 나면은 그 다음 이제 도달 구간은 57K까지는 빠르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만 전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미국의 어떤 입법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법안을 잘 마련을 해야지 그 이후에 SEC가 계속해서 본인들의 어떤 규제 방향성을 가지고 집행유지에 규제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에 와 있는데 내년에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유력한 인물이 이 프렌치 힐이라고 하는 하원 의원인데 이분이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도 여러 가지 어떤 입법 활동에서 만약에 이분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흐름들을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아마도 위원회 내에서 최대 주요 의제로서 암호화폐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뭐 수많은 변동성들, 조정들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굉장히 불리시한 시나리오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올 한 해 굉장히 기대하면서 이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